네,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이광재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처음 나오셨습니다. 먼저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그러나 분명한 거는 코로나가 코리아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강원도민들 덕분에 제가 30대에 초연소 국회의원도 하고 또 초연소 도지사도 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습니다. 저는 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정치가로서 여러분의 아들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가인 의원님께 여쭙니다. 지난 한 해가 진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돌아보셨을 때 성과가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성과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일자리, 교육, 보육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생. 네. 그래서 법을 하나 통과시킨 거는 이제 대학교의 넓은 땅 안에 이제 벤처 기업만 아니고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대학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법을 하나 통과시킨 게 의미가 있었고요. 이제 지역 부분으로 봐서는 이제 원주시에 아주 해물근 10년 동안 논란이 됐던 뭐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 문제라든지 그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 부지라든지 일군사 부지나 캠프롱 부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관으로 거듭나는 10년 복원 과제를 대부분 다 1년 반 안에 대부분 해결한 거. 올해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양강구도의 관계 속에서 가늠할 수 없는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강원도 판세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 뭐 야당이 얘기하지만 이 준비 안 된 정권 교체 얘기해봐야 결국 나라에 혼란만 오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 교체는 15%밖에 안 되고 왜 그럼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문제하고 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민생 문제잖아요. 네. 그럼 결국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 그 강원도의 발전에 전기가 온 것으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개성공단이 열렸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금강산 관광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수 정권이 와서 어려워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왔을 때 2018 평창 올림픽 때 또 한 번 평화의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민생경제 대통령이 중요한 시기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제가 낮은 자세로 임하는 저희를 도와주십사. 이긴다 뭐 이런 말은 교만한 말이고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라면을 많이 끓이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일명 광재 식탁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현장 밀착형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신 것 같아서 도대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서. 네. 강릉에 갔는데 여러분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속은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교동 짬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역 앞에 가니까 내가 짬뽕 먹자 그랬지 내가 강릉 가자 그랬냐? 이런 식당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국민들의 고민을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속은 풀어드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풀이죠.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갖는 거죠. 춘천역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국제회의도 하고 뭐 온라인 작업도 하고 컴퓨터 일도 하고 그러다가 서울로 회의하러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그 제안을 받으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바다가 제일 많은 물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면 국민들과 함께하면 특히 또 서민들은 국가밖에 기댈 데가 없잖아요. 전 그 얘기를 서민들의 얘기, 젊은이들의 얘기,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기회가 적은 저는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고 온 이 땅의 젊은이들, 그다음에 노후 준비가 안 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그러죠. 강원도민들은 정치적으로 약간 변방이라는 그런 아쉬움, 한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도 클 것 같거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대선에서 승리를 하거나 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강원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은 평화특별자치도를 냈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은 경제특별자치도를 냈어요. 그 법안을 읽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명칭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저 윤석열 후보가 난 법 안 읽어봤다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처럼 얻어내면 이것만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내가 대선 후에 해준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국회 공청회까지 갔잖아요. 저는 이게 클 거다. 그리고 여야가 모두 공의 발의한 거니까 빨리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는 지역 균형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천에 있는 그 경마장 마사회는 40만 평쯤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그럼 체육진흥공단은 정말 송파구에 있는 좋은 곳이죠. 그죠? 그다음에 춘천은 의료 데이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한테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이 대학 도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춘천 강원대학에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이 25만 평 되는데 홍천에 970만 평 연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천에 있는 970만 평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일부 또 남는 거를 팔기도 하고 라고 하면 강원대학교가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경제적인 기반이 일단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안에 제가 만든 법 때문에 이제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도시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자. 대학 도시법을 만들면 기업은 저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은 거고 그런 거죠. 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좋은 거고. 고용 미스매치가 해소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더구나 네. 떠난 자리에 또 기업 도시를 추가로 추진하게 되면 저는 강원도의 경제는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저는 실질적인 성과가 민생 경제 이거는 강원도다. 뭐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결국 정치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네. 노후에 좀 편안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민생 경제로. 의원님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 유행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두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이루거나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강원도지사의 재선, 음, 차기 대권 주자. 음. 어떤 걸 이루게 준다면? 지금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네. 그 강원도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네. 거하고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나와서 좀 강원도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마음이 다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강원도민들의 꿈은 강원도 출신에서 저는 큰 정치인이 나오는 게 강원도민들의 큰 꿈이라고 봐요. 저는 결국 지금은 대통령 선거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을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보증금으로 계속 까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 이때 저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원도의 이야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뭐 강원도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강원도 교통 인프라 어떻게 좀 만들어 가실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춘천은 GTX와 연결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청량리 망우 구간이 지금 너무 정체기관이 이 중앙선도 쓰고 있고 춘천 속초 가는 것도 같이 쓰기 때문에 너무 트래픽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순환철도망, 서울과 연동된 순환철도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타당성이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강남하고 연결하게 되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번에 5월 달에 결정된 게 강호축, 목포에서 원주를 거쳐 강릉 가는 게 결정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목포에서 원주, 춘천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춘천은 또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도로 철도가 5대 5예요. 근데 이제는 철도를 확실히 늘리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 데고 강원도는 82%가 산이거든요. 잘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지역이 잘 되려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년도에 학업성 지도 평가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력이 높지 않더라고요. 기초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지 또 2030 세대들의 이탈도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멸의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위한 극복 방안도 좀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 보육교육 초중고등학교에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에 18개 시군이 자체 예산의 자체 수입의 10%를 교육에 투자하는 조례를 처음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걸 다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 모든 이 예산을 학교 현장으로 보내는 대대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대학을 탄탄하게 해야만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학교 안에 보면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교수나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공부 잘하는 군인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춘천기계공고하고 더존이 춘천기계공고를 AI 데이터 고등학교 정도로 우리가 전환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하고 또 정밀의료 데이터로 협력하는 걸 만들어내게 되면 기업, 대학, 고등학교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교육 시스템 이렇게 돼야만 우리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고 일자리도 생기고 아이들도 고통스럽지 않다. 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은 국가는 그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결국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많이 바쁘신 회의잖아요. 올해 주요 활동 계획과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구 전체를 쓰는 외교 시스템을 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국력에 맞는 외교를 만드는 시스템을 그걸 하나 외통위원장으로서 만들고 싶고요. 특별자치도도 뭐 철도 문제도 기업 도시도 공공기관 이전도 절대 강원도가 여야의 힘을 확실히 모은다. 응? 그래야 변방시대를 넘어간다는 거 하고 하나 춘천을 위해서 꼭 해보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 2석을 만드는 운동인데요. 지금 춘천이 현재 인구로만 보면 조금 넘어서거든요. 기준치에. 네,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있는 춘천교도 전부 싹 해가지고서 인구가 도내로 이전하는 거. 응? 이거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군인들이 약 15만 명인데 15만 명이 주민등록지를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일단 춘천이 2개가 되고 접경 지역도 또 되잖아요. 기형적 선거구가 좀 해소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주 국회의원 2명, 춘천 국회의원 2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부도시 나와지고 힘이 세진다. 먼저 관내에 있는 대학생부터 먼저 주소지 운동을 원주처럼 하면은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2석을 얻어냈어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강원도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이광재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